DDR부동산연구원의 최영창입니다. 이번 사례는 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물을 지어가다가 준공 때에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이미 마을길로 판단해서, 즉 사용승낙 없이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는데 착공 후에 그리고 준공 전에 그 마을길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해서 허가청이 사용승낙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건축법 44조에서 47조가 적용되지 않는 비도시 면적에서 발생되는 것인데, 그동안 마을길로 사용해 왔어도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주장하면서 도로 일부를 막거나 허가청에 강력히 항의하면 관리청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현황도로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은 것인지에는 허가청 및 관리청이 당시 허가서와 도시계획 조례로 소유자를 설득하지 않고 허가 신청자에게 슬그머니 사용승낙을 요구하고 있는데, 허가 신청자는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허가 후 착공하려는데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후 착공하려고 하는데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허가청은 공도로 본 사례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녹색의 펜스가 쳐져 있는데, 자, 이곳은 현황도로 소유자가 본인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로 사용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있는 도로는 오른쪽에 있는 건축물 소유자가 자기 건축물 진입로로 사용하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때 도면에 신청했던 것이죠.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신고 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오른쪽에 있는 이 현황도로 소유자는 여러 필지를 쪼개서 분할해갖고 타인한테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는 이미 여러 개의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고, 또 왼쪽에는 10여 년 전부터 5채 이상의 건축허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마을길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봐야 하는데, 소유자가 갑자기 그 그림의 왼쪽으로 들어가는 이 마을길, 지선인 마을길을 막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만 조금 남겨놓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그 가운데 있는 현황도로는 이 펜스를 친 사람 단독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려고 들어가서 이번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람 땅도 일부가 이 현황도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펜스를 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억지를 쓰고 있어서 마을 전체가 조금 시끄러워진 거죠. 자, 그래서 이 현황도로, 가운데 있는 현황도로 전체는 여러 사람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 소유자가 통행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지자체는 비도시 면적으로 도시계획 조례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허가한 절차이고, 현황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해서 이 가운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녹색의 펜스를 왼쪽 길가에 친 거죠. 자, 이런 것은 특히 이 마을길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었다면 지적정리가 안 된 사유지일 것이고, 다음에 1970년대에 마을 자조사업 등으로 개설된 현황도로가 있을 것이며, 또 이런 마을길이 기존의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로, 기반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었다면 당연히 공도해야 하고, 또 각종 허가를 받은 후에 산지전용 허가가 되든 각종 허가를 받은 후에 도로과 등에서
이런 도로를 현황 도로를 비법정 도로로 관리하였다거나 또는 지하에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였다면 이런 현황 도로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사유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사용등락을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례는 지자체가 사용등락을 가져오라고 할 필요 없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해 준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준공검사를 받으려는데 현황도로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이곳은 도시지역이고 자연녹지이면서 읍지역이라서 읍사무소에 건축 신고를 한 후에 단독주택을 착공해서 이미 준공검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인 마을길이 종중 소유인데 작년 수해로 도로 포장 일부가 훼손되어 보수를 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현황도로 소유자는 허가청에 건축허가 취소 민원을 제기하였고 법원에 통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준공 및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 신청자는 혹시 준공검사가 되지 않아서 입주를 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허가청은 건축주가 허가서대로 공사를 한 후에 개발행위 준공 및 건축물 준공을 신청하면 해주어야 합니다. 즉 법원 및 국토부는 중대한 공익 및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준공 승인을 해주어야 하는 일종의 기속행위지만 현황도로 소유자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나 이 마을길은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온 것이므로 허가청이 마을길 이용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합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물 사용검사 처분, 준공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건물 사용검사 처분인 준공처분은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하면 해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또한 이 현황도로 관리청이기도 한 허가청은 이미 오랫동안 이 도로를 포장 및 확장을 해온 것이므로 설사 통행금지 가처분이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축물이 완성돼 있으므로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4층 건축물을 3층으로 변경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때서야 진입로의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는 지자체입니다. 자, 이곳은 비도시 면지역으로 이 마을길은 하천의 제방도로로서 이미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여러 채 건축물이 허가를 받았고 도로교통과에서 매년 포장 및 하천 보수를 하면서 관리해온 공도이므로 이제 와서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때는 건축물 변경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 변경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해도 혹시 소유자의 억지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가권자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인 요구를 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 민원의 경우 건축 변경 신고만이 아니라 개발행위 변경 허가도 같이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은 허가받은 대로만 건축하면 준공 및 사용 승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을 것이나 혹시 개발행위 허가 대상 5가지에 건축물의 건축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사용 승낙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곳은 정축이 아니라 감축이므로 개발행위 허가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진입로는 더더욱 문제가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창고를 개축허가 정개축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사유지라서 걱정이 되는 사례입니다. 이곳은 30여 년 전에 건축 허가를 창고로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타인의 토지를 그 진입로의 일부로 사용했는데 당시 타인의 토지 부분을 분할하지 않고 비도시 미연지역이라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도 않고 그냥 포장만 해서 사용해온 것으로 양쪽 소유자가, 그러니까 창고 소유자도 바뀌고 또 진입로 소유자가 바뀌면서 최근 이 진입로 현황 도로를 소유자가 막아서 허가청이 이것을 이유로 불허가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창고의 정개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 신청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포장된 진입로가 있어 개축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불허가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현황 도로는 오래전부터 포장돼서 이 창고 및 이웃 농로로 사용되고 있고 창고도 신축이 아니라 정개축이므로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건축행정 길라잡이 제265쪽을 보면 건축법 22조 2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은 것을 준공하는 데는 다른 조건이 붙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을 허가받은 대로 공사하고 준공 및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허가청은 준공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공익의 필요나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해서 볼 때 공익사무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2011부 2733이 판례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랫동안 포장돼서 사용되고 있고 또 기존의 창고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그걸 그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해 주었고 또 정개축 허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을길을 공도로 판단해서 허가한 경우에는 추후 현황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허가청은 사용 승낙을 이유로 준공 불가 처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